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킴스TV 왔더 뉴스입니다. 중국산 짝퉁이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서 미국의 단속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항구를 통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싸구려 짝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공항을 통해 버젓이 수입 통관 절차를 신청하는 진짜 같은 짝퉁도 많아지고 있어요. 왔더 뉴스, 오늘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중국의 짝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왔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곳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위치한 국경 세관 단속국 CBP가 최근 36점의 고급 전자기타를 압류했습니다. 깁슨 27대, 펜더 6대, CF 마틴 2대, 폴 리드, 스미스 1대 등이었는데 CBP는 이게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이 어려워 기타 전문가들을 초대해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타가 진품이었다면 16만 달러 정도의 가치라고 해요. 깁슨의 한 기타는 9천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타는 만든 사람의 서명까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모두 짝퉁 판정을 받았습니다. CBP는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27,599건의 가짜 상품 선적을 적발했어요. 한 건에 무려 100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 수입품이 진품이었다면 제조업자 권장 소매 가격, 즉 MSRP가 15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2018년에는 14억 달러, 2017년에는 12억 달러였는데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적발되는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짝품 상품의 83%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MSRP 기준으로는 92%에 달합니다. 요즘은 한국 컨테이너나 항공기 수화물로만 짝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이 많은데 연간 4억 6,300만 개 택배 중 중국발 택배의 30% 이상이 짝퉁으로 추정됩니다. 흔히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걸 두려워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결국 미국 노동시장 규모를 축소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진품 개발자의 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지적 재산권을 훼손시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인 거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원래부터 짝퉁을 단속해왔어요. 1세대 한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짝퉁을 팔다 적발돼 엄청난 벌금을 물고 영업 허가까지 취소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꼭 중국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짝퉁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해왔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헐값에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인권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는 점에 비판하고 과연 미국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워낙 다인종 국가의 차별의 역사가 깊었던 탓에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리 큰 소리를 낼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인권의 명분 하나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분리독립 움직임이 강하고 때론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죠. 중국은 이를 빌미로 이들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연관되는 지점은 상당히 미묘한데요. 중국이 반정부 인사들을 모아 강제 수용소에 집단 수용하고 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이곳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노동이 보장되고 시장 가치에 의해 평가받는 임금을 지불해야 상품의 정당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제노동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시장을 교란할 수밖에 없고 헐값에 수입된 물품은 미국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마련이죠.
미국은 실제로 강제 노동을 이유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와 의류, 가발, 컴퓨터 부품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도 보류 명령 WRO를 내려 인신매매나 아동 노동,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미국 법에 따라 강제 노동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게 학대를 자행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논평만 소개되기 때문에 마치 100% 인권 문제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토안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이 같은 강제 노동을 이용해 만든 물품을 미국의 공급 체인으로 들여오려고 한다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고 만다. 국토안보부는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국 시민들이 이 같은 지독한 인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미국을 앞지른다면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 제대로 미국을 정당하게 앞서려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짝퉁이 워낙 활개를 치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까지도 짝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일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단계별로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증,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졸업장과 주민등록 신분증 등을 공증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의 공문서를 한 번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 국민의 지문을 확보하고 개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한 나라에서 뭘 더 확인해야겠다고 불필요한 공증제도를 마련한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뱅킹이나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담보 없이 크레딧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즉 크레딧을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회인 거죠. 만약 이 기본적인 전제를 파괴하고 단 하루라도 나쁘기를 어긴다면 크레딧 사회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강고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바탕인데 이러한 기본이 없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단 말이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의 견제를 입에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터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